아니 왜 이렇게 대화할 때 상대를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방법만 좀 제대로 알면 여러분 훨씬 더 대화에서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말하기 스킬.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습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이 호감 가는 대화를 위한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대화 너무 망치고 있어요. 대화를 할 때 보면 이 말만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신경들을 안 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지 따로 교육과정이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이 제시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유독 대화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요, 주변의 친구,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 대화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하는 방법이래. 이 영상 보면 훨씬 더 좋아진대 라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영상을 한번 추천해 주세요. 야, 넌 이것 좀 봐야 돼. 야, 이것 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면 대화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좋은 영상을 추천해주는 것, 그것도 좋은 대화의 일부이니까요. 물론 이 영상을 킨 여러분들도 조금 더 호감 가는 대화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트셨겠죠. 오늘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 매력적인 대화를 만드는 4가지 스킬을 오늘 제대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대화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액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대화할 때 어떤 식으로 액션을 해야 조금 더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나는 이런 대화에 안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감 가는 대화를 만들기 위한 그 첫 번째 스킬은 바로 진심으로 궁금해하기입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보면 진심으로 궁금한 마음들을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전혀 없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도대체 그럴 거면 대화를 왜 하는 겁니까? 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호감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등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죠. 대화의 이러한 수많은 목적들 사이에 꼭 잊지 말아야 될 대화의 본질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대화가 통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면 리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궁금함이 없어요. 상대에 대한 호감이 없다는 얘기죠. 혹은 호감이 있어도 그 호감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 거기다 대고 무표정으로 일관한다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무반응을 하는 것,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뿐만이겠습니까? 기계적인 리액션. 아 진짜? 아 그래?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화하기 좋아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실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설령 궁금하다 하더라도 궁금하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세요. 더욱더 리액션이 강하고 궁금증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는 말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면 되냐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둔 그 진심을 밖으로 꺼내면 됩니다. 오 궁금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진짜?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겠는데? 그게 가격이 얼마야? 안 그래도 이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상대의 말을 반복해 주는 겁니다.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최근에 이거 코로나 규제 풀려서 유럽 여행 한번 다녀왔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럽 여행? 와 진짜 재밌었겠다. 상대의 말하기를 제대로 들었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상대의 말을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말하기의 기본은 표현입니다. 표현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는 더욱더 풍부해질 수가 있죠. 그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표현을 마구마구 꺼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했을 때 상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억지로 이야기하고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상대는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호감, 그리고 상대의 말하기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말하기에서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한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동의를 그냥 동의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뭐 굳이 뭐 리액션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표현을 한다고 혼자 웃거나 상대는 보이지도 않는데 혼자서 끄덕끄덕을 하시는 분들, 제발 표현을 좀 드러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화를 어렵게 풀어가는 이유, 내가 무언가 말을 했을 때 상대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은 당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가 어느 정도는 동의해 주길 바라는 상황인데 동의하지 않고 갸우뚱하는 표정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예측되지 않는 혹은 무반응일 때의 리액션을 봤을 때 대부분은 대화를 어렵게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건 여러분의 리액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동의를 해주라는 겁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신기하다. 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었거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깨알 리액션을 잘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상대의 말하기에 대한 동의는 내가 느낀 감정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상대가 느낀 똑같은 감정을 나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상대가 재밌거나 웃긴 얘기를 하면 야, 재밌다. 진짜 웃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상대가 화났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라도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화날 일을 자초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야, 진짜 황당하네요. 진짜 굉장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대가 느낀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상대를 위한 확실한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어떨까요? 나의 감정을 동의해주고 공감해준 상대에게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많은 도서들에서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말에 공감을 해줘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공감,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맞아. 진짜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확실한 표현해주는 것, 그리고 재밌다. 진짜 웃긴다. 너무 화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 있다면 또 반대로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혹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똑같은 나의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상대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를 위한 존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나는 다르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시나요? 아니, 난 아닌데? 난 아니야. 글쎄, 이렇게 거침없이 표현하시나요? 어찌 보면 말하기 스킬, 이 대화 스킬은 여기서 더욱더 빛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표현해야 될 것들, 그것을 기분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야말로 말하기에 확실한 스킬 중에 하나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와, 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와,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저는 아무래도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착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하기 싫은 상대는 어떤 상대인가요? 융통성 없이 꽉 막혀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항상 거절,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외골수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화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화끈하고 시원시원해. 그러면 그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사람한테 계속 상처 받으시던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나부터가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위한 조금의 배려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대화를 충분히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상대에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도 훨씬 더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대화의 센스, 말하기의 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분 좋은 존중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퀄리티 높은 대화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시잖아요. 퀄리티 높은 대화. 기분 좋은 말하기가 기분 좋은 대화를 만듭니다. 그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4번째입니다. 호감 가는 대화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반응, 리액션. 그 방법은 바로 모르는 것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입니다. 대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아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불을 켜면서 이야기할 테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화를 어려워하는 포인트는 내가 공감대를 사지 못하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처음 들어본 것, 상대만 관심 있는 것,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를 어려워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바로 몰라?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거라. 혹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만 대화하다 보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대화, 참여하지 못하는 대화가 너무 극명하게 나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그룹에서 정말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맨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만큼 또 힘든 일은 없겠죠. 하지만 처음 만나는 상대, 처음 하는 대화에서 상대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죠. 그럴수록 더욱더 내가 모르는 그 주제에 대한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제가 정말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몰라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몰라라는 말이 시작이 되어서 자꾸만 모르는 것 투성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지식일지라도 또 누군가에게 잠시 엿들은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확실치 않다 할지라도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완벽해야만 대화가 아닙니다. 얼핏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아주 단편적인 지식 혹은 누군가한테 들어봤던 지식 등등등의 아주 작은 이야기거리도 괜찮아요. 그것을 아예 모른다고 상대에게 딱 단언을 해버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는 식의 뉘앙스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상대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거리는 많지 않아요. 공감대를 형성한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주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대화에 대한 자꾸 선택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대화를 어렵게 가져가는 사람은 자신과 대화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대화의 주제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대화를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나와 조금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대화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에 꼭 지녀야 될 자세는 적극성 있게 대화에 임하는 겁니다. 설령 그 주제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궁금증을 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봐서 이걸 언제 처음 접하시게 됐어요? 안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그 주제가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분야가 저한테 좀 생소해요. 그 분야는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극성을 띠는 거죠. 상대는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가 궁금해한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묻고 그것에 관심 있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말이죠. 그걸 상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물을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대화에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궁금해 해주세요. 여러분의 대화를 더욱더 멋지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를 호감 가게 만드는 방법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할 것. 두 번째,
내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말 존중해주고 예쁘게 표현해줄 것.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모르는 내용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할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는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 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즐거운 또 멋진 커뮤니케이션 하실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